일들은 몇 가지만 곁들여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갖고 있는 최신 문헌들에 대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이희우 교수님 서론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이제 바이오미너라이제이션을 연구를 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나노토는 마이크 패턴 대표점까지 가게 됐는데요. 가장 제가 목적으로 삼는 시스템은 자연계에서 나오는 시스템들, 조개 껍질 안쪽을 보게 되면은 칼슘 카보니트들이 그렇게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차원적으로도 배열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층층이 3차원적인 배열을 또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기물뿐만 아니라 폴리사카라이드나 아니면 글라이코프로틴들이 이 무기물 주변을 줄로 싸가지고 이런 셀프 오거나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해드릴 순서는 먼저 이러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아이오닉 모노레이어를 먼저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미메틱 크리스탈 그룹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셀프 어셈블 모노레이어와 그 다음에 패턴화 연구에 대한 접근법으로서 마이크로 컴퓨팅 그리고 나노 펜맨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팀은 결국은 서페이스 케미스트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되었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반응의 첫 단계로서 우리가 아이오닉 모노레이어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물론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일 쉬운 것들이 랑미 모노레이어들을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든 다음에 그 밑에다가 아이언들을 붙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혹시 그래도 랑미 모노레이어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같은 트라프라고 하는 그릇 위에다가 우리가 리퀴드를 넣고 그 위에다 서팩턴트를 넣고서 그 다음에 서페이스 에어를 줄여나가게 되면은 마치 3차원에서의 PV 다이어그램과 같은 서페이스 프레셔와 몰레큘러 에어리어에 대한 우리 아이소덤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보통 엠피필름 몰레큘인 경우에는 에어리어 넓은 경우에는 가시어스 페이지에서 점점 그 에어리어 압축함에 따라서 솔리드 라이트 필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솔리드 라이트 필름인 경우에 우리가 3차원적인 그 압력으로 환상을 해주면은 이때 몰레큘들은 서로 레트럴 프레셔가 약 100기압에 해당되는 양으로 서로 컴팩트하게 조여있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90년 초에는 다음 같은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좀 아까 같은 람미 모노레이어를 우리가 샘플링 해가지고 AFM 찍어보면은 이렇게 매우 컴팩트한 헥사고널 스트럭처가 나오고, 단순한 헥사고널 스트럭처가 아니라 이 몰레큘들의 카본 플레인들이 서로 엇갈려서 인터러킹 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오닉 레이어를 세우고 그 다음에 반응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데요. 어떤 아이온부터 출발하냐에 따라서 이 람미 모노레이어의 그 에소션 이퀄리브리엄가 서로 다르므로 우리가 반응을 수행할 때는 그냥 어떤 프로토콜을 그대로 따를 게 아니라 아이온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정을 좀 바꿔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반응이 일어나느냐에 대한 규명도 매우 중요한데요. 서피스 케미스트리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인시튜로 직접 볼 수 있는 모델 람미 트라프가 있고요. 여기에 모노레이어를 구성한 다음에 그냥 인프라레드를 우리가 니어 노멀 조건에서 익스터널 리플렉션을 하게 되면은 이쪽 CH2 스크래치 배드가 나오겠고요. 여기에 에시드기가 있다가 칼슘 아이온이 붙게 되면 에시드기는 없어지게 되고 칼슘 아이온이 그대로 붙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 조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바이오미메틱 크리스탈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한때 팬들러 교수하고 만 박사가 상당히 연구를 피날렸었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람미 모노레이어를 형성한 다음에 아이오닉 레이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뉴클레이션 사이트로 삼아서 계속 크리스탈리제이션 한다는 얘기죠. 이 경우는 예로 지금 가르 설페이트인 경우인데, 그래서 리액터 바텀에도 그냥 벌크에서 형성됐던 그 크리스탈들이 그냥 떨어져 내려앉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모놀레이가 없는 그냥 순수한 에어워터 인터페이스에서도 이렇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랑웨이 모놀레이가 있는 곳에는 보다 더 조밀하게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들은 워낙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제가 발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 카보닉 같은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니면 매그네타이트나 바이올 설페이트, 그 다음에 레드 설파이드, 캐든 설파이드들이 서로 특이들이 서로 다르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아까 그 조개에서와 같은 그런 치밀한 배열이라든가 산판적 구성 같은 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그냥 필름이 있으면 필름의 노멀한 방향으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서도 칼슘 카보닛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칼슘 카보닛은 뭐 화학식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칼슘 아이온과 카보닛 아이온의 그 배열 구조에 따라서 칼사이트가 되기도 하고 아까 조개 껍질에 있었던 아라고나이트가 되기도 하고 이와 같은 배열에서 메트라이트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캘사이트라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 표면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애시드, 지방산, 애시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카보닛 아이온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므로 다 방이 진행된 다음에 모폴로즈를 보는 다음과 같은 원원지로 표면에서 뉴클레이션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고요. 똑같은 애시드기라 하더라도 폴리머릭 애시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말단기가 방향성을 갖고 있게 되므로 카보닛 아이온들이 이런 식으로 자라게 돼서 이와 같이 우리가 좀 더 색다른 형태의 크리스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설페이트 같은 경우는 끝에 옥시전들이 3개가 있게 되므로 가장 합리적으로 카보닛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인시튜로 우리가 반응이 어떤 형태의 크리스탈들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설페이트인 경우에는 카보닛 아이온들이 인터페이스가 패러럴하게 형상을 하므로 우리가 요새 위에서 IR빔을 때리게 되면은 이쪽에 스트레칭 밴드만 보이게 되고 데포메이션 밴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 밴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쪽만 계속 보이게 되고요. 그 외에 다른 케이스에 보면은 데포메이션 밴드가 보이는 걸로 봐서 업섭션 인텐시티를 계산해주게 되면 정확히 우리가 어떤 크리스탈이 자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주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바로 이제 폴리머를 이용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이아세틸렌 모노머를 가지고 우리가 셀프 오거나이제이션 한 다음에 그러면은 몰레큘들이 충분히 많이 붙게 되고 이제 포토 폴리머라이제이션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폴리머라이즈 어셈블리가 됩니다. 그 샘플링을 하게 되면은 샘플링 과정이 나빠서 여기 필름이 떨어지긴 했는데요. 다음과 같이 손가락처럼 이렇게 줄줄 스트리에이션이 생기고요. 여기를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리니어 폴리머라이제이션이 돼서 쭉쭉 이쪽이 지금 폴리머라이제이션이 진행된 방향이고요. 요 레티스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게 됩니다. 이 폴리머와 폴리머 주세 간의 간격이 약 한 5엉스트롱 정도 되고 요 사이드 체인 간의 간격 역시 한 5엉스트롱 정도 됩니다. 이런 템플레이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 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폴리머 줄 같은 게 보이는 게 이제 폴리머 주세 방향인데요. 지금 이거 현미경으로 보는 거니까 우리가 주세를 본 건 아니고 그 번들들이 지금 보여 있는데요. 그 주세 방향을 따라서 크리스탈들이 얼라인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바이오미메틱 크리스탈 그것은 그냥 Z 방향으로 그냥 자라게 하는 건데 처음으로 우리가 이 방향을 제어를 하면서 우리가 자라게 할 수 있었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조개 자연현상과 약간 더 가까워진 거라 볼 수 있고요.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이게 옆에서 본 단면인데요. 이게 폴리머 주세 방향이 이제 칠판과 수직한 방향이 되고요. 이 사이드 체인들이 다음과 같이 약 30도 정도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그 다음에 카보닛 아이온들이 성장을 할 때 저런 오리엔테이션만 원한다라는 걸로 저희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00적인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 요거는 똑같은 랑미 모노레이어라 하더라도 혹시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는 것들 섞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해서 다른 실험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PDA만 있는 경우에는 역시 오리엔테이션이 계속 보이지만 다른 알코올이 있는 서펙턴트를 약간 섞게 되면은 약 한 뭐 8대1 정도로 섞게 되면은 조금 크리스탈은 보이지만 더 이상 오리엔테이션 이펙트는 우리가 볼 수 없고요. 더 섞게 되면 아예 PDA의 성질은 전혀 없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 IR을 보시면은 그래서 애시드기가 이게 스트롱 하이드로젠 본딩 상태에서 4대1부터는 하이드로젠 본딩이 깨지면서 그 프리 카보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에서도 도펀트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서피스에서도 임퓨리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한 건데요. 그래서 애시드와 알코올이 그냥 뭐 서로 섞인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뭐 9대1로 넣을 때 8대2, 5대5 이렇게 넣을 때 보면은 뭐 눈으로 보기에는 9대1이나 8대2나 거의 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실제로 이런 이 표면과 이 표면에서 우리가 반응을 수행하게 되면 전혀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거 캘큘레이션 조금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 왼쪽인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모인 것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로 가면서 점점 서로 임퓨리티와 접해 있는 사이트들을 세워보면은 약 한 85%까지는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것이 많지만 약 15%, 임퓨리티가 15% 이상인 경우에는 거의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공간은 없이 임퓨리티가 항상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랑미 모노레이어에 대한 얘기고요. 이제 패턴화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셀프 어셈블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셀프 어셈블리에 대한 연구는 80년대부터 그 와즈만 인스티튜트의 제이콥 사게 교수가 가장 일을 많이 했고요. 그분이 이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이제 그 알칼 자일렌들을 이제 뭐 유리 위에다가 글라스 위에다가 폴리머라이제이션 하면서 셀프 어셈블리 하는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 세컨드 제너레이션으로 이 모노레이어뿐만 아니라 끝을 빵셔널라이제이션에서 이제 멀티레이어를 쌓는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서드 제너레이션은 이제 멀티레이어에다가 어떤 뭐 optical property를 갖고 있는 놈들 아니면 다이폴 모먼트에 있는 놈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새로운 이제 펑셔널 셀프 어셈블 멀티레이어들을 하는 일을 사게브 교수가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그 외에 아이켓 다이올에 대한 연구는 울만 교수하고 와이사이즈 교수가 상당히 많이 일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메탈 서피스에다 우리 다이올을 있게 되면은 이 케이스에는 지금 이제 뭐 골드 서피스인데요. 골드 레티스가 이렇게 이제 오픈 서클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설퍼가 붙는 사이즈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3 by 루트 3 포지션에 항상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몰레큘들 셀프 어셈블 한 그 모노레이어들을 AFM 찍어보면은 아까 보여줬던 그 랑메 모노레이어와 같이 헥세이건al 레티스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은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붙고 거의 수직으로 붙고 이제 골드 표면에는 카본들이 홀수계로 있느냐 짝수계로 있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이 만들기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셈블 모노레이어 하실 때 그 케미컬을 선정하실 때 오드 넘버를 할 것이냐 이븐 넘버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서피스 프로퍼티는 매우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사이즈 교수가 한 셀프 어셈블리 실험 중에 하나인데 오래된 거긴 하지만요. 그래서 서피스를 서로 다른 몰레큘로 그러니까 하이드로필리시티가 서로 다른 몰레큘들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양쪽의 웨터빌리티가 다르니까 물도 항상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중력은 밑으로 향하고 있지만 서피스 이쪽 오른쪽에 웨터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제가 아마 와이사이즈 교수의 일을 이용을 많이 할 텐데요. 이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이라는 거는 우리 도장 찍듯이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스터가 있으면 거기다가 폴리다이메틸 자이록세인을 부어가지고 큐링 한 다음에 뜯어내서 거기다가 적절한 잉크를 붙여가지고 흡수시킨 다음에 그냥 도장을 찍으면 패턴들이 일어나는 거를
Y사이즈 교수는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이라고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PDMS 도장에다가 적절한 셀프 어셈블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몰레큘들을 흡수시킨 다음에 각종 기판에다가 찍고, 그러면 뭐 이렇게 리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비어있는 공간에 또 다른 몰레큘을 넣기도 하고요. 자, 이 평판에서는 주로 이렇게 하고, 이거를 PDMS를 롤러 타입으로 해서 플렉서블 하니까요. 게다가 롤러에다가 붙여가지고 쭉 하면 이렇게 롤러 타입으로 해서 국면에도 할 수가 있겠고, 거꾸로 이 경우에는 PDMS를 놓고 그냥 국면이 있는, 커버처가 있는 거를 그냥 밀어서 하는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들이 나와 있고, 이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에 대한 Y사이즈 교수의 논문들은 워낙 많은데, 제가 보기엔 이 안개반투 취미에 나온 게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의 이제 다른 버전으로, 제일 처음에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이 90년대 초에 나왔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거 뭐 어차피 해봐야 반도체 지금 세공 시각 공정의 레졸루션보다 못한데 뭐 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요. 그 후로 Y사이즈 교수가 더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내면서 더욱더 주목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레플리카 모듈인데요. 원래 마스터가 있고 PDMS를 뜬 다음에 거기다 다시 다른 물질, 예를 들어서 뭐 폴리우레탄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뽑아보면은 레플리카 전사가 잘 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케이스에는 이제 마이크로 트랜스퍼 몰딩이라고 Y사이즈 교수가 붙인 건데,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은 도장처럼 찍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요 공간에 남아있는 것들이 그대로 전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장과 정반대로 나오는 것들이 됐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는데, 이제 마이크로 몰딩 템플러라고 해서, 그러니까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과 뭐 거의 유사한 거라고 보실 때인데, 요런 PDMS 구조를 가지고 표면에다 부착시킨 다음에 채널을 만든 다음에 여기다 적절한 몰레큘들 또는 입자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쭉 타고 들어가가지고 다음같이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폴리머 비드라든가, 뭐 폴리아닐린 또는 이건 저코늄 옥사이드 같은 것들도 이 채널을 따라 들어가면서 그대로 형성이 되는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많이 얘기들이 나와 있고요.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유무기 복합 재료와 관련해서 Y사이즈 교수가 또 발표한 것이 최근에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해가지고 기판에다가 적절하게 셀프 어셈블리를 시키고서 나머지 공간을 다른 걸로 메꿨죠. 하이드로포빅한 파트로. 그 다음에 이 표면에 대해서 크리스탈리제이션 리액션을 그대로 시킨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여기 케어 사이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원하는 PDMS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 패턴에 따라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고, 그렇지 않은 공간에는 별로 크리스탈리제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 연구의 특이성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제가 한 거는 2차원적 오리엔테이션을 드디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데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배열은 저희가 컨트롤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을 이용해서 배열도 할 수 있는 게 되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이 셀프 모노레이의 폴리머 주세를 컨트롤 안 했기 때문에 각각 크리스탈의 오리엔테이션은 조절을 못했고 배열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자연계와 점점 가까워지는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최근에 성균관대학교 권혁 교수도 이런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이제 캘륨 설파이드 케이스가 되는 마이크로 컨택트 프린팅을 가지고 이쪽에 끝이 이제 에시드 터미네이트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 빈 공간은 그냥 메탈 터미네이트 되어 있는 것들을 각각 셀프 어셈블리를 한 다음에 이제 반을 수행시켜서 반도체 크리스탈들을 이렇게 패턴화하는 연구들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뭐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냥 요거는 크리스탈리제이션으로 이용을 하지 않고 셀 그로스에다 이용을 합니다. 여기 다음과 같은 마스터를 따고 PDMS 한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뭐 입김을 푼다든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필릭 리전에는 컨덴세이션이 잘 되고 하이드로포빅 리전에는 컨덴세이션이 안 되는 걸 봐서 눈으로도 거의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얻은 결과는 요건 이제 마스터의 스케일도 되겠습니다. 이 공간은 약 120 마이크론 정도가 되겠고, 요 하이드로포빅한 턱에
두께는 한 3마이크론 정도 되고 여기 중간 노드는 한 10마이크론 정도 되는데 여기는 지금 소뇌의 세포와 그리고 소 심장의 세포들을 자라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세포들이 매우 신기해서 제일 처음에는 세포들의 사이즈가 보통 한 8마이크론 정도 되는데요. 이 표면을 거의 인식을 안 하고 제일 처음에 쫙 퍼져 있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게 되면은 자기들끼리 셀프 어그리게이션이 생기면서 이 하이드로포빅한 턱 쪽으로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어디다 응용을 하게 되냐면은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체계를 연구하는데 기존에 연구할 때는 보면 그냥 세포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일렉트로드가 쫙 있으면 그 위에다 세포 놓고서 신호를 따려고 했는데 워낙 세포들이 움직여 다니고 그 패턴이 없으니까 시그널들이 너무 노이즈가 많아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정확히 세포들을 어떻게 온라인 시킨다는 게 알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일렉트로드 위에다가 이렇게 1차원적인 공간 또는 2차원적인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세포들이 과연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겠습니다. 자, 와이사이즈 교수가 한 것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다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제가 한 거는 이제 3마이크론 정도 되는 두께에서 할 거고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두꺼워도 된다. 100마이크론 정도다. 그러면은 요즘 마이크로플루이딕스 하듯이 적절히 만들어서 이렇게 체인버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 통과시키게 되면은, 단백질들이 서로 그 공간에 들어가게 되고, 가만히 내두면 그냥 디파지션 돼가지고 이렇게 배열이 된다 하는 것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네요. 이거는 또 참 매우 특이한 것 같아서 계속 이제 똑같은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 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건데요. 요번에는 그 도장을 골드 코팅을 했습니다. 골드 코팅 한 다음에 우리 컨덕티브 서포트가 있고 그 위에 PMMA 필름이 있는데 갑자기 정기적인 잡을 줘가지고 차지를 프린팅한 거죠. 자, 그래서 차지 프린팅한 걸 보면 제일 처음에 표면은 AFM을 긁으면은 플랫하고요. 대신 다른 EFM으로 우리가 찍게 되면은 도장에 따라서 이렇게 차지들이 로컬라이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압을 거꾸로 걸어주게 되면 전혀 대조가 반대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패턴들이 한 2달 가도 계속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물에 넣었을 때, 그리고 다른 아이오나이즈 에어에 있을 때는 금방 없어지는 이런 성질을 보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을 이용하는 기술들은 많이 나오겠고요. 자, 이 마이크로 컨택 프린팅의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섭 마이크로미터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PDMS가 워낙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가기에는 이게 참 힘들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제 AFM 팁을 이용해서 형상을 만드는 연구들이 되어 있는데, 비폭제화된 연구 중에 하나가 역시 와이사이즈 교수인데요. 셀퍼센 모노레이를 한 다음에 카본 파이버로 긁습니다. 그러니까 긁은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다른 몰레큘을 집어넣는 거죠. 이 예에서는 공간은 하이드로필릭한 놈들이고 여기 긁어있는 놈들은 얘들 하이드로포빅합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렇게 선을 긁어가지고 이 선이 지금 하이드로포빅한 리전이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물을 집어넣는 거죠. 물을 집어넣는데 보시면 이건 매우 재미있는 학문적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참 비주얼라이제이션 매우 잘 되어 있는데, pH 5인 물과 pH 10인 물들이 그 엣지에 서로 웨터빌리티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피스를 측정하시는 분들 중에 웨터빌리티 테스트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컨택 앵글을 제식으로 하는데 상당수의 논문에 보면은 물의 온도와 pH가 적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우 웨터빌리티는 달라지므로 우리 컨택 앵글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pH를 측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물도 서로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 요거는 이제 또 그렇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건 노스웨스턴 대학의 밀킨 교수가 한 일인데요. 밀킨 교수는 디펜 나노리토그래피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나노 펜맨시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AFM 연구를 하는 사람들 중에 초창기에 90년 초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항상 AFM 팁이 커버처가 있으므로 항상 물이 컨덴세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팁들이
서피스의 형상들을 제대로 우리한테 알려주질 못하고 그 이미지가 좋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하면은 뭐 이미지 개선하는데 물의 효과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해가지고 오게닉 솔벤트들도 넣고 그랬는데요. 여기에는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팁 위에 셀프 어셈블리가 가능한 몰레큘들을 코팅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뭐 표면에 코팅하면서 물이 컨덴세이션 되고요. 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흘러나오면서 셀프 어셈블리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냥 펜입니다. 펜. 자, 그래서 요거 찍은 걸 보면은 이렇게 뭐 네모로 스캐닝을 한 다음에 그 내부를 보면 역시 몰레큘들이 매우 잘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휴미디티나 아니면 뭐 얼마큼 오래 컨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선의 두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이런 기하학적인 형상들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윌켄 그룹에서 나온 얘기는 나는 파트너인데요. 왜 AFM-팁은 하나니까 솔직히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어렵죠. 분석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한 거는 이제 AFM-팁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캔틸리버 전체에다가 잉크를 묻힌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동시에 그은 건데 두 개의 형태가 거의 같죠. 이 경우에 이제 팁 두 개 가지고 그러니까 캔틸리버 두 개를 동시에 긁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6개, 뭐 20개 뭐 이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갔던 자리에 다시 나왔다가 또 가서 하는 거에서 노데스턴 대학인가 NCR 쓰려고 그랬는데 먼저 한번 패턴을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에 프로그래밍 한 곳에 우리가 찍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보니까 제대로 해서 우리가 그 나노 형성에 매우 유용하다 하는 얘기가 됐고요. 여기에 대한 거는 나온 것도 뭐 1, 2년밖에 안 됐지만 급진전하고 있어서요. 지금 저 듀크 대학의 류 교수는 일렉트로케미컬 나노펜인데요. 이 경우에는 플래티넘 플로라이드를 먼저 입힌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 전기적 전압을 벌어지게 되면은 전기차에 따라서 환원되면서 여기에 이런 패턴들이 생기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저희도 뭐 따라가는 의미에서 먼저 시도를 했고요. 이건 또 초창기 데이터가 돼서 어설프지만 코리아 유니버시티를 쓰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요 유기물만 있는 거는 별로 깡시하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다음 같은 캐드뮴을 붙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캐드뮴 설파이드 반을 유도해가지고 이런 나노 크리스탈리제이션을 이용할까 해서 했는데요. 여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캐드뮴까지 붙이는 건 좋은데 그 다음 단계에 반을 시키게 되면은 KU가 아예 없어지고 TV이 왔다 갔다 했던 영역에 부채 다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아예 무기물이 없이, 그러니까 유기물이 없이 그냥 무기물을 곧바로 우리가 전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보면 이제 베어팁에다가 우리가 캐드 클로라이드 코팅을 하고요. 직접 그려보면은 플래티넘 서피스인 경우인데 보면은 이쪽이 훨씬 더 낫네요. LFM 이미지인데 우리가 들 수가 있고요. 선법은 약 한 50에서 60나노미터가 되고 그다음에 반응 후에도 보면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이 실제로 진행되느냐를 규명한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저런 나노 패턴에서는 그걸 참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템을 해야 되는데 템도 참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임시방편으로 얼핏해서 과연 반응이 진행되는가 한번 봤는데요. 서피스 위에다가 우리 캐드뮴 클로라이드 크리스탈을 보면은 여기서 바로 요 포인트인데요. 요 포인트를 계속해서 인시튜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여기인데 반응이 진행되면서 엣지들이 먼저 쭉으로 그러니까 주저앉는 케이스가 되고요. 이 표면들도 보시면은 매우 죽어 들어가면서 반응이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여기의 두께가 약 한 20 엉스트롬 정도 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나노펜으로 캐드뮴 클로라이드를 형성하면은 그 두께가 한 5에서 8 엉스트롬 정도 됩니다. 자, 그거를 어제로 우리가 스캐닝을 하면서 우리 살펴보시면은 이쪽 영역하고 이쪽 영역이 포인트 아닌 경우가 반응이, 그러니까 설퍼가 더 많이 있는 걸로 반응이 많이 진행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뎁스 프로파일링을 해보면은 어떤 결론을 얻게 되냐면 캐드뮴 클로라이드가 캐드뮴 설파이드로 변환되는 것이 아니라 캐드뮴 클로라이드와 캐드뮴 하이드록사이드의 믹스처에서 하이드록사이드가 설퍼와 교환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반응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반도체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뭐 저 마이카나 아니면은 골드 위에다 하는 거는 별로 저 흥미로워하진 않으셔서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하면 선폭을 적절하게 뭐 40나노미터 정도로 우리가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틴 나노펜만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프로틴도 뭐 이제 뭐저 프로틴 칩에 대한 뭐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요. 여기 이제 프로틴 어레이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프로틴을 우리가 팁에다 묻힌 다음에 프로틴 묻히게 되면은 팁은 꺾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나노 펜맨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를 잘 하셔야만 나노 펜맨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백질 경우에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약 두께가 한 40나노미터고요. 그리고 폭이 40나노미터고 높이가 한 1.5나노미터입니다. 보통 프로틴의 경우에 한 자연 상태면은 한 두께가 한 3나노미터 정도 되니까요. 두께는 한 그 정도로 유지가 되면서 한 몇 개의 프로틴들이 쭉 나열이 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레이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레이로 이렇게 뭐 천을 한번 뽑아봤고요. 덧도 한번 찍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실험을 도와준 사람들인데요. 타이런 코퍼레이션의 트렉시 박사하고 뱅그리온 대학의 아밀 버만, 최치도 교수님, 웨이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있는 AFM 전문가인 갱이누, 서강대학의 최정우 교수, 고려대학교 물리학과의 이경민 교수, 그리고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김성우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